안녕하십니까. 레노버에서 클라이언트 솔루션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안호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올릴 사항은 제가 슬라이드에 영어로 글짓하게 적어 놨는데요. 트랜스포밍 워크플레이스라고 해서 변화하고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반대로 경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시선으로는 고객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는 제품들을 사용하시고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트렌드,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도 레노버는 노트북과 데스크탑이나 이런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 트랜스포밍 워크플레이스에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세션은 예정되어 있는 대로 약 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채팅창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 레노버 담당자분께서 바로 답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어떻게든 확인해가지고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리서치 회사죠. INC에서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두 가지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2025년까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전 세계 직장의 75%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동시에 이어서 맨 아래에 나오는 현재의 사무실은 더 이상 양질의 직원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이제 신노동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업무 환경 중에서 가장 큰 세 개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동력입니다. 밑에 나왔던 것처럼 신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요구하는 업무 환경에 대한 새로운 기대치를 가진다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들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해주면 당연히 노동력은 따라와서 향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업무 부분입니다. 요즘의 회사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해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잠재 고객들도 당연히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을 저희가 호칭 이제 글로벌 업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업무적인 분야가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업무 공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과거에는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또 사각형 모양을 띠고 있는 나만의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봤었는데요. 요즘에는 재택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카페나 편안한 복장으로 쉽게 근무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노동력과 업무 공간이 변화되고 있는 업무 환경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진과 근로자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2%의 경영진분들께서 동의한다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인재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가 되겠죠. 업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직원분이 60%나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의 직원분들께서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생산적인 환경이 있지 않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저는 이 항목이 가장 좀 크게 와닿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최신 기술을 담당하는 IT 직원분들, 담당자분들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업무에 적합한 기술과 장비가 없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뜻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약간 시선을 바꿔서요. 이번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 전 세계 노동력의 75%를 차지하게 될 신노동력,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크게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93%는 회사를 선택할 때 이직을 한다든가
새로운 취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겠죠. 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가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93%의 사람들이 선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87%는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분산된 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87%나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리서치 조사 결과는 이제 오라클에서 해외에서 발표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와 정서가 약간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87%나 해당된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88%는요. 약간 뭐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과거에서는 같은 팀 내의 팀원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경쟁하는 구도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신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경쟁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업무 문화를 선호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경영진의 생각과 이제 근로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고객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편 살펴보시죠. 87%. 여러분들이 생산하고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구매하시는 구매자들의 87%가 향후 1년 이내에 직원 생산성 향상이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87%, 지금 그냥 적어져 있는 멘트 그대로 얘기한다면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77%는 직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정말로 모든 회사들이 직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대변하는 경우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머리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 직원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투자이다라는 부분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좀 스마트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게 작업 방식에 대한 유연함 및 효율성 향상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윈도우 OS일 때, 만약에 윈도우 OS에서 단축키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호칭 많이 말하는 봇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C와 컨트롤 V, Alt 탭이라든가, Alt F4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그 봇붓이 없는 상황에서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컨트롤 C와 컨트롤 V 단축키를 알려주고 갔다. 새롭게 만들어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작업에 대한 유연성이랑 효율성은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물론 작게 얘기한 거긴 합니다만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용 절감 효과입니다. 초반에는 당연히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키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걸 롱텀 플랜으로 놓고 조금씩 스마트 테크놀로지에 맞춰서 개선하고 고치고 하다 보면 초반에 들어간 비용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모든 게 다 소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당연하겠습니다만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 부분입니다.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되면 당연하게도 생산성이 향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변화되고 있는 업무 환경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찝어봤습니다. 업무 효율성이고요. 당연히 업무 효율성은 증가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부분, 보안이 취약하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좀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요, 보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레노버에서 제공되고 있는 보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시만텍이라든가 맥킨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보안 이슈가 있구나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맥킨지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이 뭐 사장이나 회장이 신경 써야 될 정도로 큰 이슈다라는 제목으로 밑에 아래 네 가지 항목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4밀리언 350%가 증가했다. 81%, 8%.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밀리언은 이겁니다. 평균 1회 사이버 어택 복구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사이버 어택이 발생이 되면 그 사이버 어택을 복구하는데 1회 복구하는데 4밀리언 달러가 소비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뭐 환율이 뭐 보통 한 1,100원에서 1,15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곱해보면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50%가 증가한 건 랜섬웨어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쌍둥이인데요. 제 쌍둥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에 아무것도 안 된다, 먹통이다 그러면서 중간에 해골 마크 떠 있고 영어로 뭐 블라블라 써져 있다. 저는 이걸 듣자마자 랜섬웨어에 공격을 당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사용하는 PC에서 뭐 중요한 자료가 없다라고 한다면 스토리지를 탈거하고 폐기시켜버리고 새로운 스토리지에 OS를 새롭게 설치해서 그냥 속편하게 괜히 해커와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렇게 써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 쌍둥이는 절대 헤비 유저가 아닙니다. 그냥 뭐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용하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웹 서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튜브를 시청한다든가 뭐 간단한 게임을 한다든가 굉장히 라이트한 유저인데 라이트한 유저한테도 랜섬웨어가 공격이 될 정도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81%는 보안이 약하거나 동안한다간 암호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밀번호 세계 1위가 1, 2, 3, 4, 5입니다. 그리고 그 2위는 09876입니다. 그만큼 보안이 굉장히 약한 암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81%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8%는 분실된 저장 장치로 인한 해킹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SD 카드나 아니면 뭐 USB 메모리 스틱이라든가 외장 하드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장치를 분실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해킹이 8%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인터넷 URL에 관련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월드와이드 웹에 관련된 보안 위협성 보고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개 중 1개입니다. 10개 중 1개에 관련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악성 URL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10개의 웹사이트 중에서 1개는 악성이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6%는 웹 공격이 56% 증가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 그냥 인터넷만 하더라도 56%가 웹 공격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4,800에서 370은 폼제킹입니다. 폼제킹이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폼과 하이잭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결제 카드 정보를 해킹을 해서 마치 나는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해외에서 결제가 돼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를 폼제킹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4,800에서 4,800건이 시도돼서 370건 정도가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확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마지막 12%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바로 랜섬웨어입니다.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350%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의 350%고요. 이번에 12%는 기업을 상대로 한 랜섬웨어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했을 때의 해커가 요구할 수 있는 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기업을 상대로 해커가 요구할 수 있는 상대 뭐 어떤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차이점이 엄청나게 기업적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저희 레노버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제품을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서 정말로 이건 정말 괜찮다라는 제품들을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띵크패드 P1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트북,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 많은 노트북들을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레노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HP,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경쟁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P, 뭐 델, 심지어 삼성 노트북까지도 사용을 해 봤었는데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중에서 제가 P1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와, 이러한 스펙을 어떻게 노트북에 담아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감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제품의 스펙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준비한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This is not a laptop, it's creativity unleashed. The ThinkPad gives me the impression that it's been made to be enjoyed. And that's a strong product track record over the years of giving customers the ultimate in beauty and power. My role involves identifying all of the hardware needs for the various work streams throughout the company and then finding an appropriate model of desktop, laptop or workstation to match those needs. Lenovo is present in our workflow right through from the design of the cars to the production. My first impressions when I first seen the ThinkPad P1 was I didn't actually believe that we could get everything that I was asking for inside something as small and light in comparison to other mobile workstations. That was one of the I can't believe this is real sort of moments for me. It's been a gap in the market for so long. It's pretty impressive when you consider it's got an extremely top-end NVIDIA graphics card and it's got a lot of processing power. The ThinkPad P1 really just has a lot more flexibility, particularly in our engineering, where they need to do a lot of work on 3D and different to the type of usage that I have. The portability in general while you're going around on a wind tunnel, which is not always easy, and going on a track is not always necessarily a desk there. So having a lightweight, very powerful laptop is extremely useful. It can take a Xeon processor, which can support ECC RAM when we're trying to load a full car and when we're analysing large simulation results from our CFD post-processing, for example. It needs a pretty powerful machine. I think cool design is important, but that has to be combined with practicality. It has to tick a lot of boxes, and I think the ThinkPad P1 does that and makes it a useful bit of kit for our team to use. It's come a long way to be able to deliver this. I hate to use the word game changer, but it is that for us. Aston Martin use lots of different software. We use applications on our CAD stack such as Viz, NX. You look at design, we use Autodesk, Adobe. We basically cover every application category that you can think of. Lenovo Performance Tuner allows us to keep the profiles changing and adapting to the application that the users are running and really gives us the best benefit from those workstations continuously. Utilising AI certainly has got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we're choosing our hardware. The ThinkPad P1's specs are absolutely excellent. We certainly are looking to include things like machine learning and pattern recognition to be able to pull out trends and things like that that we wouldn't usually see because there's just so much data. Aston Martin's got a lot of different projects going on at the moment. There's some pretty exciting projects and a pretty versatile range coming out. Having Lenovo as a partner is certainly going to ensure that future. 네,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에스턴 마틴사의 저희 레노버 띵크패드 P1 제품이 이제 공급되면서 저희가 같이 만든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턴 마틴사는 아시는 것처럼 영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뭐 세일즈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받았었는데요. 에스턴 마틴사 측에서 이제 BMT를 진행을 할 때 제가 가장 좀 크게 놀랐던 것이 에스턴 마틴사 측에서는 요구한 부분이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을 들고 트랙이라든가 아니면 야외에서 자신들이 구동시켜야 되는 테스트들을 견뎌낼 수 있는 제품이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뭐 다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치 견뎌낸 제품이 저희 P1 제품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을 듣고 저는 좀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부분은 저희 P1 제품이 에스턴 마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설계에 굉장히 복잡한 헤비한 유저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요, 데스크탑 제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제품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데스크탑 중에서 띵크스테이션 P330 타이니 제품입니다. 제목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타이니, 굉장히 작은 제품인데요. 제품의 크기가 제 손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워크스테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작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저랑 같이 시청해 보시죠. When most people see Tiny, it's cute or harmless. But when we see Tiny, it's powerful. It's dynamic. It's unexpected. We challenge Tiny to do everything it's not supposed to. Tiny isn't supposed to render a complex 3D model or analyze the human brain, but our Tiny does. The Tiny P330 workstation is here in a big way, crammed with Intel processing, high-performance storage, large memory capacity, and powerful graphics. The P330 is huge. Get the whole picture on up to 6 monitors and work confidently in ISV-certified programs like Autodesk, Dassault, PTC, Siemens, and more. Tiny is built for finance, healthcare, architecture, design, and engineering, and no challenge is too big. That's how we do Tiny. How will you? 네, 이제 저희 P330 타이니 동영상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자그마한 제품에다가 거의 뭐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최대 6개의 모니터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접해보고 에이 설마라고 생각해서 직접 제가 테스트를 해서 제 회의실에다가 6개의 모니터를 연결해서 출력을 했었었는데 정말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동영상으로도 제 핸드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크기가 작은 만큼 공간이 협소하지만 퍼포먼스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산업군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증권사라든가 은행권사, 아니면 제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야 될 때 OEM 형식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레노버에서 워크스테이션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스크탑 타워 형식의 제품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가장 왼쪽에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방금 동영상 보신 P330 타이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워크스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P330 타워와 저희가 SFF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슬림 제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스몰 폼팩터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가장 두껍고 큰 P920 제품이 위치하고요. 그 옆에 P720. P920과 720 같은 경우는 듀얼 제원 프로세서가 탑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라든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방대하게 한꺼번에 쓰시는 곳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른쪽 부분에 P520이 있고요. P520과 P330의 보급형인 P520C 제품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P520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부분에 P920 렉이 이번 연도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서버 형식으로 렉에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랩탑에 대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5가지 노트북 모두 다 올해 출시된 제품인데요. 동영상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정중앙에 P1, 팅커패드 P1 제품이 위치하고요. 오른쪽에 P53, P15S, P14S, P73. 앞에 숫자 7과 5, 그리고 14와 15가 인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1 같은 경우도 15인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P53과 P73 같은 경우는 울트라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퍼포먼스 위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상에서 거의 데스크탑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고요. 반면에 P14S와 P15S는 울트라북 같이 굉장히 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퍼포먼스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P1에서는 뭐 퍼포먼스나 울트라백 얇기, 두께, 뭐 무게 이런 것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노버 워크스테이션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슬라이드처럼 매니팩처링에서도 많이 산업군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공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시추한다거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에스턴 마틴이라든가 재작년에는 저희가 포르쉐 페라리와도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워크스테이션 헬스케어 쪽에도 많이 투자가 되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을 예로 들어드리게 되면 삼성에서 헬스케어 업체에서 저희 레노버 P330 타이니 제품을 OEM 형식으로 탑재해서 엑스레이 머신이라든가 기타 헬스케어 머신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330 타이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저희 레노버 모니터 중에서 띵크 비전 제품 뒤편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타이니를 탑재할 수 있는 방식의 제품도 있습니다. 만약에 탑재하게 되면 데스크탑이 아니라 올인원 PC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은 협소하지만 빠른 프로세서 처리 능력이 필요한 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유저분들께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싸다.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단적인 예로 들어드리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퍼포먼스 PC인 경우면 약 2,1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8년도 엔트리 워크스테이션급에서는 약 2,25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지만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 이 위에 있는 건 이제 과거형이고요. 올해 이제 최신 기준이라고 한다면 엔트리 워크스테이션으로도 3D 그래픽에서는 약 160% 정도 차이가 나고 CAD 작업을 하실 때는 60% 차이가 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용하는 유저이고 그리고 그 유저에게 제공하는 뭐 IT팀이라든가 경영진이라고 한다면 저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수리적인 부분, 얼마나 고장이 잘 나는지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건데요.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전 세계에서 3년 동안 발생한 리페어 레이트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이 저희 레노버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저희 경쟁사, 녹색이 저희 아무래도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군의 평균값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뭐 경쟁사와 산업군의 평균값보다 저희 레노버가 좀 많이 낮습니다. 7.8%인데요. 약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에 제가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이든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전부 다 워크스테이션을 띄고 있는 제품들의 고장률을 한번 제가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팀이 요청해서 한번 받았었는데요. 올해까지 발생된 거, 판매된 것 대비 발생된 확률이 약 2%입니다. 2%인 경우면 물론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워크스테이션, 저희 레노버 워크스테이션 제품이 안정성이나 고장성이 좋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저희 띵크패드 계열들은 속칭 말하는 밀리터리 스펙, 밀스펙, 총 12단계의 밀스펙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밀스펙을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도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 12단계 모두 다 서티피케이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구성에 자신이 있다는 걸 표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ISB 서티피케이션인데요.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거의 많이 사용하시는 오토캐드라든가 지멘스라든가 안시스, 카티아 이런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래픽에 관련된 모든 ISB 서티피케이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레노버가. 그래서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선택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세션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레노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레노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